사실 우리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는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거든요. 모두가 다 너무너무 힘들게 고민하면서 살고 있고 다 플러스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입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이혼은 한 번 더, 10번 더, 100번 더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웬만한 문제는 서로 다 해결이 가능하고 네.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어떤 이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외도의 성향을 갖고 있거나 또는 폭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답이 없거든요. 이거는 꼭 결혼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 이혼을 하게 돼요. 자기 잘못이랑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폭력 성향이 보이면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어디서 잤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나는 찝찝한데 저 사람은 뭐 쿨하게 넘어가라고 자꾸 나한테 강요하고 그러면 헤어져야 돼요. 아, 내가 너무 저 사람의 개인 생활을 이해 못 해주나? 이러면서 또 넓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연애할 때는 걸으면 걸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늦게 가더라도 거르고 걸러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많이 그렇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게으른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뭔가 나눠가면서 바쁘게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뭔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되게 화가 나는 어쩌면 노사관계나 고용관계랑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는 건데 사실 생각보다 그런 관계예요. 다만 애정을 기반으로 할 뿐이죠. 근데 상대방이 너무 게으른 성향이면 혼자 다 해야 돼요.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정말. 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결국 이혼을 마음을 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게으르면 결국 내가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게으른 사람들, 진짜 밖에 한번 끌어내기가 일인 사람들 있잖아요.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자기 밥 챙겨 먹기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굶는 사람들, 이 정도 어떤 극단적인 게으른 사람들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통계만 봐도 일단은 맞벌이율이 되게 적지만 맞벌이 중에서만 봐도 뭔가 가사노동률이 높으니까 전체 여성이 하는 집안일이 당연히 훨씬 많고 이건 통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주변 환경만 봐도 너무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여성분들 모이면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해요. 뭐 남성분들이 뭐 시키는 거, 뭐 집안일 시키는 거 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밥 먹고 그냥 일어나 버린다.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것도 역할 분담이 확실하면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정도의 집안일을 할 거라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쓰나미처럼 이게 계속 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수혜를 입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집에 돌아가나 보다 하고 또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살아요. 근데 이 쓰나미를 맞는 사람은 무조건 터지거든요. 네, 무조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결혼 생활 중인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적신호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엄청 힘들어야 그게 가능한 구조거든요. 맞벌이든 전업주부든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전업주부분들이 사실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일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고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배우자가 충분히 인정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인정을 나눠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워킹맘이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받고 배우자로부터 조금 받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받아도 여기서 받고 내가 딴 데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총합을 채워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사람의 인정 욕구 그릇이 이만큼 정해져 있다 쳤을 때. 근데 주부분들은 이 정도의 인정 욕구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다 충족해 주려면 배우자가 굉장히 다정하고 배우자 또는 가족분들이 굉장히 이 희생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해내시는 배우자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 인생을 굉장히 많이 내려놓고 이제
전업주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은 예전에 어떤 직업을 했었다. 근데 뭐 10년 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 맨날 듣거든요. 이혼을 하고 이분은 다시 사회로 나가는데 이분은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회비용까지 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배우자가 충분히 치하해주면 진짜 말하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내 와이프가 또는 내 남편이 주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상의하에 뭐 갑자기 그냥 나 안 해 이러고 그만둬 버리는 거 말고요. 상의하에 역할 분담에 의해 주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정말 최대한 표현해 주시고 치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양쪽 다 조금씩 내려놔야죠, 당연히. 뭐 예를 들면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냐 중간에서부터 짜냐를 하나로 정하는 거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활 습관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약간 저는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군대도 아닌데 이거 이래야 되고 저거 저래야 되고 너무 엄격하신 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좀 낮춰야 될 거고 또 너무 막 그냥 내 맘대로 거의 자취생활 하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당연히 어느 정도 맞춰줘야겠지만 저는 각방을 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던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화장실 따로 쓰는 부부도 종종 있고 네, 방 따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왜 막 우리나라 결혼에서는 각방은 절대 안 돼. 또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결혼은 엄격하고 정해진 틀이 굉장히 많아요. 각방은 절대 안 된다. 부부는 한 침대에서 자야지. 저는 그게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배우자가 코 골아가지고 계속 잠을 못 자는데 매일매일 짜증이 날 정도로 뭐 각방을 안 쓰고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분리하셔라. 근데 비슷한 뭐 예를 들면 둘 다 막 사는 사람이 만나도 싸워요. 왜냐면 한쪽은 결국 안 하던 짓을 해야 돼요. 누군가 치워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둘 다 강박이 심한 사람들이 덜 싸우더라고요. 둘 다 깨끗해 버리면 오히려 덜 싸우긴 하더라고요. 근데 둘 다 깨끗한 사람 만난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다 싸운다죠. 다 싸운다. 이제 어느 집이든 다 싸우기 때문에 그거는 대화를 충분히 해야지 뭐 이게 맞다라는 말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규칙이 맞다? 이게 좀 결혼 생활에서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치워주는 것도 안 좋다고 봐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치워주게 되거든요, 당연히. 저 사람을 사랑해서도 있고 내 성격이 이걸 못 견뎌서도 있는데 결국 한 명이 치워줘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옷이 여기 흘렸는데 이걸 내가 매번 허리 굽혀서 맨날 줍다가 한 1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너무 지겹다. 그래서 이혼해! 이게 아니라 그냥 안 하던 짓을 나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안 하던 노력. 그럼 그분도 안 하던 짓을 할 겁니다. 내가 먼저 안 하던 짓을 안 하면서 상대방에게 안 하던 짓을 해라. 이거 조금 강요가 될 수 있죠. 네, 그냥 뭐 혼자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외로워서 하는 결혼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크게 한번 이별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저 뭐 예를 들면 시간이 타이밍이 맞아서 또는 나이가 차서도 정말 아닌 것 같고 요즘에 이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반은 하는데 그렇게 막 그냥 바쁘게 해서 반 또 이혼하고 이게 인생에서 별로 이득이 안 되잖아요. 이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혼은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결혼 생활한 시간이 그냥 그냥 결혼하시기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내 성향에 맞는 사람을 찾고 했는데 없어요. 없어서 혼자 살아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제 완전히 자립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혼자 사셔도 되고 결혼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셔도 타인에게 뭔가 강요하거나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쟤는 왜 저래 하면서 삿대질 상대방 남 탓하는 이런 게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결국 자기의 어떤 독립심과 자기 수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타인을 만나야 타인의 잘못조차도 내가 어느 정도 품으면서 살 수 있는 그릇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냥 이혼이 무서워서 결혼 못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사람 너무 좋고 같이 있고 싶고 함께 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이 사람과 이혼할까 봐 결혼 못한다는 거는 진짜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어떤 도전을 못하는 거랑 그냥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관계 이별은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전제예요. 전제. 제가 봤을 때는 이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거지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건 아닐 정도로 이혼 이별
누군가 헤어짐은 인간의 어떤 본능상은 좀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별할 수도 있겠거니, 네. 내가 저 사람하고 헤어질 수도 있겠거니를 생각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시면 오히려 헤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저 사람이랑 이혼하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나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관계를 망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네. 좀 서로 강요하게 되는 게 있죠. 그런 걸로 많이 싸우는 거는 사실이죠. 현실이고. 그래서 투자 성향을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 전에 다 맞추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를 할 때는 상대방을 어떤 설득할 굉장히 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이혼까지 결심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투자 성향이 달라서 이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데 저 사람 주식 투자하고 싶으니까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나는 부동산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주식 투자하는데 자기 맘대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 가서 생각을 해보면 성향이 달라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득하려는 어떤 정성과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도 내가 왜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지 진짜 뭐 어떤 기업에서 PPT 하는 수준의 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 재산을 쓰는 거니까요.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집도 굉장히 많고요. 같이 하기로 했는데 몰래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약속을 어기는 행위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집이 요즘에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젊은 뭐 20대, 30대 부부들은 맞벌이 부부 특히 많이 분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 하죠, 투자도. 생활비 각출해서 공동토장에 넣고 사용하는 경우가 30대 초반 부부들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긴 한데 옛날처럼 그렇게 절대 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절대 다수였죠.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어쨌든 맞벌이 부부가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생활비를 누가 얼마를 더 내냐로 싸우는 경우도 많고 이제 각출하는 비용을 100으로 하냐 뭐 200으로 하냐 뭐 이런 걸로 싸우지만 분리돼 있고 투자 따로 하시는 부부를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저는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나누기 시작하면 결국은 근원적인 질문에 이르러요. 내가 이 사람하고 그럼 왜 살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간도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평등하게 나눠야 되고 돈도 평등하게 나눠야 되고 노동력도 평등하게 나눠야 되면 왜 살지? 결국 그렇게 돼요. 그리고 평등하게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돈을 똑같이 벌었다고 쳐요. 그래도 내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누구는 자녀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누구는 자녀를 저녁에 퇴근해서 보거나 주말에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이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좀 더 썼는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를 들면 서로 10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가서 애기 뭐 키즈 카페 예산에 없던 지출을 했다. 그럼 너 오늘 키즈 카페 갔으니까 반 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매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안 싸우기 위해서 분리했던 것들 때문에 다시 싸우게 되는. 그래서 저는 제가 MZ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해를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뭐 경제적으로 불리하시는 분들도 다툼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멀어지는 분들도 많아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누가 더 잘 벌든 좀 서로 합쳐서 으쌰으쌰해서 집도 키우고 통장 잔액도 늘려서 같이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물론 이건 양쪽 다 좀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경제력이랑 완전히 정비례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뭐 객관적인 통계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이제 그동안 상담을 해봤을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혼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한쪽에서 외벌이고 한 뭐 100몇십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 4인 가족이다. 이혼하기 어려워요. 네. 한쪽이 또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혼하기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또 돈도 너무 많으면 이혼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재산 분할해서 둘 다 나누면 굉장히 큰 돈이 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이 자유라는 영역을 침범당하면서 굳이 살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돈이 또 너무 많으면 집이 막 한 몇 채씩 있다.
저기 저 사람 살고 나 여기 살면 딱인데 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이혼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적당한 선은 이제 좀 풍요로운 정도. 중간보다 내가 조금 그래도 괜찮다, 중산층이다. 이런 분들이 이혼율이 제일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더 많아져 버리거나 여기서 확 줄어들어 버리거나 하면 양쪽 이혼율이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다 조금 더 벌면 아주 좋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혼에 관심이 있고 이혼을 생각을 조금 하시니까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는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절대 아니라는 거. 네, 모두가 다 너무너무 힘들게 고민하면서 살고 있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고민이 절대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의 개발적인 관점이나 그리고 또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 가치 그리고 발전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다 플러스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입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이혼은 한 번 더, 10번 더, 100번 더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